저희는 오늘 한국으로 갑니다. 엄마의 고향이죠. 저희 엄마는 12살에 한국을 떠난 뒤로 단 한 번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남매가 그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엄마를 태우고 엄마의 고향으로요. 비행기 안에서부터 저희는 들떠 어쩔 줄 몰랐어요. 통로 한가운데서 즉흥 댄스 파티가 열릴 정도였고 뒤에 줄 선 다른 승객들 눈치를 보면서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인과 백인의 혼혈 남매입니다. 아빠 쪽은 영국, 독일, 스코틀랜드, 그리고 약간의 프랑스 혈통이 섞여 있다는데 예전에 받아본 유전자 검사 결과가 전부라 사실 얼마나 정확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검사 결과 캡처본을 영상에 넣어달라고 서로 우기다가 결국 그 말을 한 사람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라는 농담으로 끝났습니다. 서로 놀리면서도 결국 웃음으로 끝나는 저희 남매 특유의 티키타카였습니다. 저희는 미국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나고 자랐고 엄마는 12살 때 서울에서 뉴욕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국에 다시 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여행은 엄마가 살던 동네를 어른이 된 자식들과 함께 처음으로 다시 걸어보는 여행인 셈입니다. 저희에겐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친척들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미국에 산지 너무 오래된 나머지 25살 딸이 자신이 어릴 때 살던 집을 직접 보게 된다는 게 엄마에게 얼마나 감정적인 경험일지 저희도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부터 남달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2층 비행기였거든요. 저희는 언제나처럼 위층 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구름을 내려다보며 14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예전에 미국으로 갈 때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포공항에서 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름조차 낯설게 들리는 그 공항 얘기를 들으며 엄마가 떠났던 그 시절에 서울이 얼마나 달랐을지 잠깐 상상해 봤습니다. 짐을 다 찾고 나오는 순간 짐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 걸 보고 마치 아이돌이 입국한 것처럼 다 같이 소리를 지르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밖에는 삼촌이 불러주신 럭셔리한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무 바닥에 가죽 천장까지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 여행이 보통 여행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숙소는 홍대에 있는 라이즈 호텔이었는데 방문을 열자마자 도시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시티뷰가 펼쳐졌습니다. 다들 방 안 구석구석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느라 정신이 없었고 누군가는 이 방이 꼭 화려한 인테리어로 유명한 소셜미디어 스타의 숙소 같다며 농담을 던졌어요. 부모님 방에 몰려가 봤더니 그곳 역시 시티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들 창가에 붙어서 셀카를 찍고 서로의 사진이 화면 속에 얼마나 근사하게 나왔는지 자랑하느라 한참을 보냈어요. 그날 밤엔 다 같이 바나나맛 우유를 처음 마셔봤는데 딱 봐도 인공적인 바나나 착향류 향인데도 다들 한 모금에 반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뷔페에서 한식과 양식을 골고루 담아 먹으며 오늘이 이번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걸 서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바로 엄마가 자란 동네 서울 북쪽의 평창동으로 가는 날이었거든요. 엄마는 광주에서 태어나 평창동에서 자랐다고 하셨습니다. 차 안에서 다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마의 등굣길이 정말 1.5km밖에 안 됐는지 직접 걸어서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지구를 반바퀴 돌아 비행기를 타고 온 게 결국 그 등굣길 하나 검증하려는 여정 같아서 다들 웃음이 터졌습니다. 동네에 도착하자마자 인공폭포가 있는 공원으로 향했는데 물가에 서자마자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누군가 물에 빠진 척 연기를 하자 다들 자지러지게 웃었고 폭포 옆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애벌레 모양 조형물을 구경하며 한참을 놀았어요. 옷차림까지 신경 써서 나온 날이라 사진도 잔뜩 찍었습니다. 그러다 거리로 나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의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지고 두리번거리는 눈빛이 진지해졌거든요. 예전엔 제약회사였다는 건물이 지금은 미술관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겉모습은 그대로라 엄마가 한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다 똑같아 하고 몇 번이나 감탄하셨습니다. 여기 있던 가게가 이제는 살림집이 됐다며 신기해하시는 모습에 저희도 덩달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엄마가 어릴 때 살던 바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대문을 가리키며 바로 저기가 내 집이었어 하시는데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같은 자리인데 뭔가 다른 이상한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지붕도 없이 열려있던 놀이터였다는 공터에도 지금은 지붕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 옆엔 엄마가 어릴 때 앉아서 놀곤 했다는 평평한 돌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집에서 산이 보인다는 것도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엄마는 그 돌에 걸터 앉아 시장에 간 할머니가 돌아오시기를 한참 동안 서서 기다리곤 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있던 상점들도 다 사라졌다고 하니 듣는 저희도 마음이 조금 아렸어요. 이제 진짜 등굣길을 걸어볼 차례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파른 오르막이었어요. 다들 숨을 헐떡이면서도 이 정도 경사면 엄마 말이 사실이었다며 웃었습니다. 길가엔 하얀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어 있었는데 아직 다 피지 않은 꽃송이들도 군데군데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그 꽃향기를 맡자마자 표정이 확 달라지셨습니다.
향기가 사람의 기억 중에 가장 오래 남는 감각이라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엄마는 어릴 때 이 꽃을 자주 따먹었다고 하시면서 저희에게도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가지의 꽃을 따달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낑낑대며 겨우 한 송이를 꺾어다 드렸더니 세상 귀여운 표정으로 받아 드시더라고요. 다 같이 꽃잎을 한 입씩 베어 물었는데 은은한 단맛이 났고 특히 초록빛이 도는 꽃받침 부분이 훨씬 달다는 걸 다들 그 자리에서 알게 됐습니다. 꽃 속에 작은 꿀이 고여있는 것도 그제야 발견했어요. 마치 팝콘을 집어먹듯 다들 꽃송이를 하나씩 뜯어먹으며 언덕을 올랐습니다. 누구는 향이 좋다고 하고 누구는 맛이 좋다고 하고 서로 의견이 갈렸지만 결국 다 웃으며 한 송이씩 더 따먹었어요. 손바닥만 한 가방 안에 아예 한가득 넣어 다니면 되겠다는 실없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다들 이 꽃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꽃 한 송이가 자신의 어린 시절 그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언덕을 다 오른 뒤엔 엄마가 할아버지와 함께 다니셨다는 오래된 약국에 들렀습니다. 그 시절 즐겨 마시던 바카스 D를 사러요. 편의점에서 흔히 파는 바카스 F와 달리 바카스 D는 카운터 뒤에 따로 보관돼 있는 타우린 함량이 더 높은 버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F를 사 마셨을 땐 왜 D가 없냐고 엄마가 아쉬워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형제가 나란히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가 그렇게 에너지 드링크를 좋아하는 거였나 보다며 웃었습니다. 집안 내력이라는 농담에 다들 배꼽을 잡았어요. 약국 앞 버스 정류장에 빨간 의자를 가리키며 어릴 때 저기 앉아있곤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꺼내 보여주셨는데 이 동전 하나면 슈퍼에서 과자 한 봉지를 살 수 있어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세로는 몇십원어치도 안 되는 돈인데 그 시절 어린아이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액수였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바카스를 한 모금 마신 엄마가 아빠를 향해 조용히 잔을 부딪혔는데 먼저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를 위한 건배였습니다. 다들 그 짧은 순간엔 말없이 바카스 맛에만 집중했어요. 점심으로는 엄마가 여행 내내 노래를 부르시던 칼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상 위에 수저가 가지런히 놓이고 백김치와 빨간 김치가 나란히 담겨 나왔는데 막내가 장난스럽게 이건 엄마고 이건 아빠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빠는 자기가 백김치인지 빨간 김치인지를 두고 진지하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콩을 갈아 만든 콩국수를 시켰는데 고소한 콩물에 굵은 면발이 듬뿍 담겨 있었고 아빠는 뜨끈한 칼국수 국물에 집중했어요. 며칠 내내 노래를 부르던 그 맛이 드디어 눈앞에 놓이자 다들 말없이 그릇부터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는 엄마가 다니셨다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엄마는 갈림길 하나를 가리키며 자신은 이쪽으로 친구들은 저쪽으로 갈라져 갔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건물이 저 안쪽에 있었고 정문을 지나면 바로 운동장이 펼쳐졌었다는 설명도 덧붙이셨어요. 40년도 더 지난 기억인데 이렇게 세세하게 남아있다는 게 저희에겐 놀라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엔 청와대 앞을 잠시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 묵은 숙소는 한옥이었습니다. 한옥은 원래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거라던데 막상 방에 들어가 보니 침대가 놓여 있어서 다들 예상이 빗나갔다며 웃었어요. 방 하나는 침대가 있는 침실이었고 옆방은 아담한 크기의 또 다른 침실이었는데 낮은 구조의 아기자기하게 나뉜 방들이 꼭 마인크래프트 안에 들어온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천장이 낮아서인지 방 안에서 아빠가 유독 커 보인다는 농담도 나왔어요. 저녁엔 근처 CU 편의점으로 마시를 나갔습니다. 과자 코너 앞에서 다들 각자 취향대로 손을 뻗었는데 누구는 멜론 맛 과자를 누구는 하리보 사워 젤리를 집었어요. 예전에 다 같이 하나씩 갖고 있었다던 땅콩 버터 빵도 발견해서 한 입씩 나눠 먹었습니다. 치토스 모양인데 멜론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도 골랐는데 처음 한 입은 맛있다가 계속 먹다 보니 묘하게 이상한 뒷맛이 남아서 다들 표정이 오묘해졌어요. 슈크림빵을 닮은 한국식 젤리 그리고 어릴 적 최애 과자였다는 꽃게 모양 스낵까지 카트에 쓸어 담았습니다. 납작 복숭아 모양의 젤리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진짜 한국 복숭아 향이 난다며 다들 감탄했고 다음 날 마실 말차를 위해 오트밀크와 두유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이렇게 길고 긴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엔 궁궐 투어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엄마의 어린 시절 조각들을 이렇게 많이 주워 모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희에게도 이 여행이 평생 잊지 못할 하루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가족의 고향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